이번에 편집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타임라인상의 3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원래 팁은 아는 사람한테는 팁이 아니고요.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인데요. 그래서 복습 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그 타임라인상의 이러한 편집을 한번 보죠. 지금 클립을 한 5-6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요.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요거 잠깐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. 자, 우선 두 번째 클립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. 그 다음에 끝 프레임으로 가서 안 보이니까 한 프레임 빼고요. 그 다음에 스케일과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줘 봅니다. 그러면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된 거죠. 자, 지금 조금 전에 그 아래 화살표를 움직여서 마지막 프레임으로 갔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 프레임을 빼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줬죠. 여러 스텝을 거치는 것 같죠. 그래서 한 스텝만 줄여봅니다. 우선 뒤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없애주고요. 자, 맨 첫 프레임으로 가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준 다음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렇게 끝 프레임으로 갑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 끝 프레임이 아닙니다. 이것을 우리는 그냥 편집점이라고 얘기를 하죠. 약간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여기서 한 프레임을 백을 하면 여기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끝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위의 화살표로 클립의 첫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끝 프레임으로 갈 때는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지 마시고 Shift End를 누르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마지막 프레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래 화살표로 가는 이 위치를 반 프레임, 하프 프레임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편집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전에 있는 이 프레임을 끝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기로 하죠. 그래서 끝 프레임은 Shift End, 또 첫 프레임은 Shift Home 하면 첫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Shift End가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이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팁입니다. 자,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위치로 와서요. 자, 두 번째 팁은 핀 투 클립이라고 하는 건데요. 조금 전에 했던 이 두 번째 클립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. 한 요 정도에서 포지션과 스케일을 찍습니다. 조금 더 가서 스케일을 줄이고 이렇게 또 포지션을 바꿔보죠.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. 근데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내고 컷하고 리플 딜리트,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요 정도까지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다시 컷하고 또 뒤에 건 자르고, 자,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해보죠.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커트의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느껴지거나 혹은 느리게 느껴져서 키프레임을 바꾸고 싶습니다. 근데 클릭을 하면 이 에디트 컨트롤 상에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키프레임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보이게 하려면 위로 하나 올려서 다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. 자, 언두 하고요. 이런 경우에 위로 올려서 다 늘리고 하지 마시고요. 클릭해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 줄 3개 있는 우리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. 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핀 투 클립이 있습니다. 이 핀 투 클립은 맨 처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디폴트로. 그래서 이것을 언체크를 하죠. 언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쭉 줌 아웃을 시켜주면요, 전체의 클립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이러한 기능이 핀 투 클립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요, 여기 타임라인상에 남아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에 나오게 되죠. 여기에 지금 핀 투 클립을 했을 때요, 좀 밝은 부분 있죠. 이 밝은 부분이 타임라인상의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.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. 핀 투 클립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두 번째. 자, 세 번째 알아볼 팁은요, Selection Follows Playhead라는 기능인데요. 자, 우선 이러한 그 타임라인의 편집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각각 클립의 그 인 포인트로 CTI, 즉 플레이헤드가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클립들이 자동으로 셀렉트가 되는 거죠. 이러한 기능은 커트 편집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.
예를 들면 여기서 컨트롤 K로 이것을 잘라내면 바로 뒤에 있는 잘라서 없애버릴 부분이 자동으로 셀렉트가 되죠.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리플 딜리트를 하면 뒤에 부분이 없어지고 바로 앞에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이 클립이 자동으로 셀렉트가 됩니다.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이 클립을 커트를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찍고 이 키프레임을 뒤쪽으로 더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키프레임을 이렇게 이동하고 또 보면서 이것을 편집하고 싶은데요. 이 플레이 헤드를 옮기면 자동으로 앞에 것이 셀렉트가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것이 셀렉트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자, 이 자동으로 그 플레이 헤드에 따라서 셀렉트가 되는 것은요, 여기 시퀀스에 보면 Selection Follows Play Head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체크가 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셀렉트가 되지만요, 이것을 언체크하면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도 셀렉션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커트 편집을 할 때는 요것을 셀렉트를 해주고, 그렇지 않고 한 클립에 여러 가지 키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을 봐도 되지 않고 키프레임을 조절하고 싶으면 요 Select Follows Play Head를 꺼주면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도 셀렉트가 되지 않고 매뉴얼로 셀렉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Selection Follows Play Head를 체크하거나 언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. 또 유용한 팁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